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미지의 소울 박상영이 나타났습니다. 혼란스럽지 않나요? 너무 노골적으로 무슨 삼류 드라마나 삼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얼굴도 똑같고 상황도 똑같고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어설픈 건지 아니면 깊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미지와 미래를 단번에 구별해내던 몇 안 되는 인물, 가장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존재 아빠였는데요. 아빠와 똑같습니다. 물론 아빠가 박상영은 아닌데요. 박보영처럼 한 연기자가 두 인물을 연기한 거죠. 또 그걸로도 모자라서 작가는 더 노골적이죠. 마치 미지와 미래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박상영의 딸 박미래 역시도 아빠의 껌딱지였다고 합니다. 아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수수께끼처럼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 보면서 왜 저렇게 똑같은 인물을 굳이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비슷한 사람을 배치한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박상영은 미래와 미지 두 사람에게 감정의 방아쇠가 됩니다. 그걸 분명히 알려주려고 헤어스타일도 별로 안 바꾸고 딸 이름도 똑같이 하고 그 딸의 성향조차도 똑같이 강요를 합니다. 억지스러울까요? 깊이가 있는 걸까요? 자, 그걸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억의 착각입니다. 아빠를 처음 본 순간 미지가 말도 못하고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아마도 미래 역시 그런 박상영을 보면서 마음을 열고 반가워하고 흠뻑 빠졌을 겁니다. 남녀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그랬겠죠. 아주 쌍둥이니까요. 그래서 불륜의 소문에 휩싸이게 된 거죠. 아빠는 미지와 미래 모두에게 그리운 얼굴입니다. 기억이고 추억입니다. 미지 외에는 속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은 미래조차 아빠에게는 자기 얘기했거든요. 자신이 미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었거든요. 미래는 할머니와 어떤 관계인지는 그렇게 깊은 관계까지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사람은 익숙한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느끼죠. 그게 사랑과 신뢰를 받았던 사람의 얼굴이라면 단순한 외모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애착이 생기게 되죠. 더구나 그게 어릴 적 아직 자신의 정체성이 생기기 전부터 생긴 애착이라면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박상영은 미지와 미래가 그런 것처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미지는 미래에게 그토록 고통을 줬다는 박상영을 보고도 아빠가 아닌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등신같이 말도 제대로 안 나왔다고 합니다. 트리거가 된 거죠. 감정의 트리거. 미지나 미래 모두 박상영의 얼굴은 무의식 속에 저장된 그리운 아버지의 이미지와 겹쳐지거든요. 미지도 논리적으로 이 사람은 아빠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도 감정이 흔들리는 걸 어쩔 수 없었다고 미지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갖고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 사람을 지배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특별한 사람이나 상황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관련된 감정을 불러오거든요. 아빠는 미지나 미래에게 속마음을 열어놓고 싶은 그런 따뜻한 존재였고 절대적인 의지처였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죽었죠. 더 힘든 시간들을 지나야 되는 두 자매에게는 그리운 아빠입니다. 비슷한 얼굴은 자동적으로 그 따뜻함을 떠올리게 하고 심지어는 안전하다고 하는 착각까지 하게 만듭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미지는 자신이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게 달리기였고 그걸로 자신의 존재감을 가졌던 아이죠. 다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을 때 자신은 쓰레기라며 자기를 비하하고 3년간 집에 스스로를 가뒀던 아이입니다. 그만큼 여리고 힘들었던 미지가 유일하게 기댔던 게 바로 아빠였죠. 아팠던 미래도 마찬가지고요. 아빠가 아닌 걸 알면서도 눈물이 났다고 했던 그 미지의 말은 박상영이 그 기억을 소환하고 또 미지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 거죠. 이성이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을 만든 겁니다. 심리적인 강력한 착각을 불러온 거죠. 사람이 낯선 사람의 말투나 행동이 사랑했던 그리운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면 무의식적으로 호감을 느끼게 되고 신뢰를 주게 되죠. 그 덫에 치명적으로 빠져버렸던 게 바로 미래였던 겁니다. 박상영의 얼굴은 그 기억의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겁니다. 박상영의 얼굴은 미래의 감정 기억을 자극해서 그녀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지 역시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 자신의 감정 때문에 눈물을 그렇게 흘렸던 겁니다. 사실 미지가 박상영 얼굴을 보자마자 울었던 대목도 좀 이해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이게 드라마 전체와 맥을 같이 합니다. 외모나 직장, 그 사람의 성공,
우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기억들에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 기억의 착각 속에 빠지게 되면 얼마나 쉽게 상처를 주며 배신하며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보이는 것의 배신입니다. 박상영은 무척 친절하죠. 미지와 단둘이 프로젝트 얘기를 할 때 보면 처음에는 속을 뻔합니다. 야, 이 사람 사실은 정말 친절한 건가? 뭔가 반전이 있나 싶을 만큼 친절합니다. 직장 동료들에게도 자기 이니셜로 다 선물을 보내주고 가짜 미래인 미지에게도 따뜻한 메시지를 남기죠. 젠틀하고 상냥합니다. 프로젝트에 빠지라는 것도 미지가 다칠까봐고, 안 그러면 자기가 물러서겠다고 하죠. 세상 스윗해 보입니다. 미래가 아빠랑 감정이입을 할 만하죠. 심지어는 웃는 모습도 비슷해 보입니다. 겉으로 그렇죠. 미래가 고통스러워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아빠를 떠올리게 되고 좋은 사람이길 바랬다고 하거든요. 내가 너무 바보 같았다고 하죠. 얼굴이 똑같으니 기대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럴 거야 라고 믿기도 하지만 혹시 달라 보여도 그래 주기를 바라는 거죠.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랐을 때 미래가 갔던 불편했던 그 감정은 바로 좌절이었고, 그로 인해 자신이 처해야 했던 상황은 대인기피증의 절망이면서 자기 비하가 된 겁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경험하는 그런 상처와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상처, 가장 힘든 문제는 사실 여기에서 온다라고 하는 걸 이 드라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신뢰하는 기준이라는 게 때로는 무척 허접하죠. 겉으로 보이는 신호가 어떻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다정한 말투, 근사한 옷차림, 빼어난 이력, 탁월한 남부럽지 않은 직업, 겉으로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모습, 이런 행동들로 판단을 하죠. 박상영은 이런 신호를 교묘하게 이용하기 위해 배치된 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미래 방어를 무너뜨렸던 거죠. 그건 미래뿐만이 아니죠. 미래의 선배조차도, 수연조차도 그런 식으로 괴롭혔고 나가게 했으니까요. 가스라이팅과도 비슷한 심리적인 조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기꾼은 사실 언제나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잖아요. 이 보이는 것의 배신이 더 잔인한 이유는 결국 그 당사자조차 스스로를 의심하게, 자기조차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자신의 처지를 한심하게 그지없는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전화를 하면서 둘이 하염없이 서로를 바보, 등신이라고 얘기하며 울죠. 아빠가 아닌 걸 알면서도 아빠 같아서 믿고 싶어 하다가 상처를 받게 됐고,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의 가장 큰 책임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고, 그게 자기 비하가 되는 거거든요. 가뜩이나 미래는 아픈 몸에다가 원하는 대학의 실패, 행정고시의 실패 등으로 자존감도 낮은 아이였거든요. 박상영의 얼굴이 똑같았던 것, 상황까지도 일부러 똑같이 만들었던 건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는 왜 겉모습에 속는가? 이 질문을 하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똑같다면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정확히 판단하고 알아보고 하기 전에 신뢰를 먼저 깔고 가지 않겠는가? 그런데 박상영을 모르면서 우리는 왜 겉모습에 이렇게 속는가? 이 질문을 드라마가 하는 겁니다. 사실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이 질문을 다 하고 있고 질문을 당하고 있거든요. 미지의 엄마와 호수의 엄마가 그렇게 친한 사이였었지만 미지의 엄마는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그 친절한 가면, 보이는 것에 쉽게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장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보이는 것의 배신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빠지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 조금 더 나가면 뭘까요? 자기 발견, 그러니까 성장입니다. 궁극적으로 두 사람의 성장 배경이 되는 겁니다. 박상영의 얼굴은 미지나 미래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거울 같은 존재죠. 미지와 미래는 쌍둥이로서 같은 외모를 가졌지만 서로 성격이 다르죠. 상처조차 다릅니다. 미지는 강한 척하며 감정을 숨기고, 미래는 약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빠가 없어도 두 사람은 똑같이 1등이라고 말을 해주던 아빠입니다. 미지와 미래를 그냥 고유한 존재로 여겨주던 사람이 아빠입니다. 두 사람은 그 아빠를 잃었다는 똑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죠. 하지만 절대 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던 겁니다. 아빠가 없으니 그냥 그 상처를 가슴 깊이 묻어두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견뎠던 것으로 보이죠. 미지는 박상영을 보면서 아빠가 생각나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고, 미래는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기대한 내가 너무 바보 같다라고 그렇게 자책을 하죠. 두 사람이 같이 공유하던 그 상처를
비로소 나누게 됩니다. 박상영에게 각자가 아버지의 이미를 투사했죠. 이해받고 싶었을 텐데요. 그게 산산이 깨져버린 겁니다. 아빠는 미지와 미래가 전혀 다르지만 공통부모였거든요. 그 기대가 깨지면서 자신의 내면에 비로소 직면한 걸로 보입니다. 원래 상처라는 게 드러내야 하는 거잖아요. 연부록 여사도 자신의 상처를 친구에게 말하죠. 미지 엄마 역시 자기 엄마로 인한 상처가 드러나게 됩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드러나야 뭐 연고를 바르던 수술을 하던 반창고를 붙이던지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모든 인물들은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냥 아파만 했던 거 아닙니까? 미지와 미래가 겪은 고통스러운 배신은 아마도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우린 왜 이 모양이냐? 아빠 보고 싶다는 얘기 하나도 못해서 바보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단순히 슬픈 게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솔직해지는 순간이 아마 처음으로 온 것 같습니다.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감정을 이해해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박상영의 얼굴이나 상황은 좀 뜨악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아마도 이건 이 세 가지를 말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 작가의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메시지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재정의하고 비로소 미지와 미래의 속 깊은 상처를 드러내면서 성장하게 되는 촉매제가 된 거죠.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만 결국 한 가지로 정의가 된다면 그거죠. 진짜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겉모습이나 지위,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관계 속에서 진짜 사람은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 이야기를 드라마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지의 거울에 있는 말이 맞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 그 이야기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간 게 바로 이 박상영의 얼굴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지의 서울 18.5도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고맙습니다.